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목요 콘텐츠는 요결에 수록되어 있는 사암도인의 임상 경험례를 통해서 사암침법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폐전격증 토론 중이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임상, 의학적 용어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병상에 임하는 일. 여러분, 어떠한 환자가 내원했어요. 그런데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증이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 없어. 어떻게 치료하실래요? 그리고 그 환자의 그 증에 대한 지식도 없다. 어떻게 치료하실래요? 어떻게 사암침법으로 자가치료하실래요?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는 103건이나 되는 환자 개개인의 질병 원인에 따라 맞춤요법을 제공하여 건강을 회복시킨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 공부하여서 요결의 임상 경험례를 의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난치병증들에 대한 임상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암사부님과 함께. 폐전격증 토론 중이었어요.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31장 산기문에 보면 한 남자가 나이 20에 우변 음낭이 편취하여 크기가 주먹 같고 혹 원행을 하면 장부가 당기고 아프다 하거늘 태백대운을 보하고 소부허지를 사하였더니 수도에 유효하더라. 음낭 편취는 퇴산으로 취하여야 하고 우협통은 폐후가 있으므로 폐전격을 쓴 것이다. 여기에서 음낭 편취, 외짝불화를 말합니다. 잠복고환 등등. 그리고 퇴산, 이것은 음낭수정, 불알에 물이 고인 거예요. 양쪽에 다 또는 한쪽에. 그리고 혹 원행을 하면 장부가 당기고 아프다. 사암도인께서는 옆구리, 특히 이 환자의 경우는 우협통이 있었다. 당기고 아프다.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멀리 갈 수가 없어. 이것은 고환염전과 관계된 증이에요. 그런데 사암도인께서는 음낭 편취를 폐전격증이다 하셨어요. 이것은요, 모든 음낭 편취증에 폐전격을 써야 된다가 아니고 폐전격을 써야 될 증도 있더라.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폐전격증, 왜 음낭 편취에 폐전격을 쓰셨을까요? 그것 함께 연구해 보십시다. 음낭수종, 잠복고환, 고환염전, 이 내용들은요, 산기문 토론할 때 이미 상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개개증에 대한 상세한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음낭수종, 잠복고환, 고환염전, 이것이 한쪽에 나타날 수 있고 양쪽에 다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암도인께서는 폐전격을 써야 될 증도 있더라. 제34장 윗증문에 또 다른 임상 경험례가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한 소아가 구배와 구형이 생기하고 양각이 위벽하여 굴신하지 못하고 장화 불기하며 양족을 시시로 전도할 때 만지면 더하거늘 구배와 위벽은 모두 폐상인지라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부어제를 사하였더니 오래고 오래서 재증이 병쾌하더라. 잘 기억해 두세요. 음낭편취가 이 증과 관계가 있어요. 한 논문을 주목했습니다. 잠복고환증, 재발성 기흉, 폐모세 혈관 종증 유사 병변을 동반한 혈관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요결을 설명하면서 사암침법을 한의학을 논하면서 툭하면 서의학 논문을 대비하네? 서의학 사대주의 아니야? 아니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서의학 논문으로 증거돼야 사암침법이 참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암도인께서는요, 거금 45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엑스레이도 없어, 초음파 진단기도 없어, MRI도 없어, 그리고 CT 촬영기도 없어요. 병증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생화학적, 이화학적 기구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잠복고환증, 그리고 음낭수종, 고환염전 등등의 폐전격을 써야 될 증도 있더라.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암도인께서 폐전격을 써서 치료가 됐다면 폐전격을 썼기 때문에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폐전격을 써야 될 증을 구비하고 있었다. 다시 강조하건대 서의학 논문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삼두인께서 거금 450여 년 전에 보신 게 실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다면 그것은 오늘날 이심전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잠복고환증, 재발성 기흉, 폐모세 혈관종증 유사 병변을 동반한 혈관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이라는 논문. 이 논문을 보면 삼두인의 임상 경험리를 읽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보실까요?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은 피부, 뼈, 혈관, 기타 여러 기관과 조직을 지지하는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국노현과도 관계가 있어요. 척추 측만증과도 관계가 있어요. 음낭편추만이 아니라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은 임상적, 유전적 차이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고전적 과운동성, 혈관성, 척추 측만증, 관절 확장증 및 피부 확장증.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은 얇고 투명한 피부, 관절의 중간 정도의 과유연성, 혈관 및 필수기관의 취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관절의 과유연성, 요결의 34장 윗증문에 보면 위벽, 견증, 다리가 부드러워서 행보하지 못하는 증, 폐전격을 써라 하셨거든요. 요결의 임상 사례들을 보는 것과 같은 논문들이에요. 이 논문에서 우리는 재발성 기흉을 보이는 잠복고환증의 과거력을 가진 18세 고등학생의 사례를 보고합니다. 여기서 기흉, 삼성서울병원 건강 칼럼에서 기흉은 외부에서 공기가 늑막강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폐로 들어온 공기가 새 나가 늑막강에 공기가 차서 발생한다. 기흉은 저절로 발생하는 자연 기흉과 둔상이나 관통상 등에 의한 외상성 기흉, 폐병변에 의한 2차적 기흉 등이 있다. 이것은 사암주께서 말씀하신 폐전격증, 그러니까 폐후. 계속되는 내용. 혈관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의 폐합병증은 혈관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의 16%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 사망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량 객혈이나 미만성 배포 출혈로 인한 치명적인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질환이다. 그걸로 인해서 척추가 휠 수도 있고 잠복고환이 생길 수 있고 음낭편추가 생길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이전에 혈관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폐모세 혈관 종증, 그것과 같은 초점과 잠복고환증을 가진 혈관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아니, 요결의 임상 사례를 읽는 것과 같아. 또 다른 논문에 보니까 엘러스타너스 증후군 환자의 고환 염전, 9살 남자가 4일 동안 오른쪽 음낭이 지속적이고 둔하고 쑤시는 통증을 주 호소로 내원했다. 그는 부어오르고, 즉 음낭 수종으로 부어오르고 홍반이 있었으며 앞통에 있는 오른쪽 반음낭이 확인되었다. 음낭편추, 사암사께서 말씀하신 퇴산, 음낭 수종이 양쪽 불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쪽 불알에도 나타난다. 그는 대동맥부리 확장, 척추 측만증, 안구 취약성, 천식 및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척추 측만증 유형인 엘러스타너스 증후군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을요, 요결에 수록되어 있는 삼두인의 임상경험의 서술 구조로 바꾸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나이 9살 남자아이가 우변 음낭이 쑤시고 아프다 하거늘 척추가 휘는 장국노현과 음낭편추 천식 등은 폐후로 인정되므로 폐전격을 썼더니 유효하더라.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 이들이 연구한 논문은 삼도인께 바치는 헌정 논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세께서 말씀하신 음낭편추, 폐전격을 써야 될 폐후도 있더라. 의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됩니다. 103건의 임상 사례들, 이것을 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삼도인의 임상 경험례가 고스란히 내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결에 수록된 임상례들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폐승격증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폐정격을 써야 될 병증과 폐승격을 써야 될 병증의 차이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상세히 토론해 봅니다.